안녕하세요. 한국국제물류사협회 국연 회장입니다. 저는 물리학 박사고요. 27년간 민간 기업과 한국철도공사에서 물류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4년간 대학에서 물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영상은요, 현재 우리나라에 15개 공항이 있습니다. 아시죠? 인천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등, 그리고 앞으로 가덕도 신공항, 대구, 경북 신공항 등 7개 공항이 추가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인천공항이 세계 3위의 화물 처리 능력을 가졌다고 해요. 기록을 세운 거죠. 그리고 청주국제공항이 재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도체 수출을 위해 가지고 경기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법안을 입법을 했고요, 발의를 했죠. 그런데요, 우리 화성 시민과 충분한 협의나 논의도 없이 현재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새로운 국제공항 건설은요, 천문학적인 정부 재정이 투입이 되고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41년째 물류산업의 전문가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물류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거의 없는 이런 부분이라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것을 호소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70년 전에요, 수원시에 군공항이 생겼습니다. 7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수원 시민과 인근 주민들은 소음 피해, 그리고 고도 제한 등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런데 이 수원시 군공항을 현재 이전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이 이전하는 게 만약에 화성시로 온다면 우리 화성 시민들이 반가이 맞이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이 싫다면 우리 화성시도 싫은 겁니다. 여러분, 람사르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창녕 우포늪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 갯벌도 람사르 협약의 등재를 추진 예정입니다. 그런데요, 해양수산부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이 화성 갯벌을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했더라고요. 강화도, 강화갯벌, 화성, 태안, 부안, 신안, 순천만으로 이어지는 이 서해안과 남해안의 생태 갯벌 벨트를 우리가 영원히 잘 보호하고 후손에게 자선만대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공항을 이쪽으로 화성시로 만약에 이전한다면 이것은 안 될 일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요, UN 기후변화협약 아시죠? 우리나라도 물론 가입해서 그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탈탄소, 그렇죠?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 목표로 우리나라는 하고 있어요. 불과 2030년까지. 그러나 제가 볼 때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최근에 이번 달에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이거 왜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공항이 이착륙할 때 가장 많은 온실가스와 유해 물질을 배출한다고 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항공기를 잘 이용을 안 하고 오히려 선박이나 철도나 이런 다른 쪽을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해요. 기후도지사를 자청한 김동연 지사님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2030년에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40% 하겠다. 그리고 임기 내에 16.2%를 감축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거 과연 경기국제공항 건설하면서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BBC가요, 철도에 비해서 항공기가 무려 20배가 넘는 탄소 배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요, 지속가능한 항공유를 넣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공항을 신규로 증설한다든지 확장하는 것을 규제하거나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유독 가덕도 신공항이다, 대구 경북 신공항이다 하면서 7개 공항을 신규로 건설하거나 확장하려고 그랬습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경기국제공항까지 만약에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전 세계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항이 15개라고 그랬죠? 항공화물 처리량 능력은 충분합니다. 특히 인천공항은 세계 3위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항공화물은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불과 0.2%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반도체 선적을 위한 물동량은 불과 0.05%입니다. 여러분들 0.05% 가지고 국제공항을 건설한다? 이거요. 외국에서 웃습니다. 제가 물류 전문가 41년째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말이죠. 반도체는 점점 가면서 소형화돼요. 또 항공화물 자체가 경량화되고 소형화됩니다. 경박단서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항공화물 물량을 가지고 국제공항을 건설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 여러분들 미국에서요,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국 내에서 이제는 반도체와 배터리와 전기차를 제조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리쇼링이죠. 그쵸? 현지 생산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운송할 게 없죠. 우리나라에서 항공화물로 갈 게 없어요. 그쵸? 또 이웃 나라에서 소싱하겠다.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그쵸? 니어쇼링.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요. 앞으로 미래에 미국이나 EU에서는 우리 동아시아에서 수출할 게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항공화물의 물동량을 가지고 막연하게 수요를 예측해가지고 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이런 주장은 타당성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국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천공항, 인천항, 인천고속도로가 경인고속도로가 트라이포트로서 세계적으로 물류 측면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데입니다. 여러분들 트라이포트 들어보셨어요? 공항, 항만, 철도, 도로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허브 게이트입니다. 이게 유럽에 가면요, 로테르담하고 암스테르담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유일하게 인천 쪽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트라이포트가 뭐 김해, 부산 쪽에서도 하겠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지금 경기국제공항이 생기면은 이 트라이포트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일본에도 트라이포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인천공항의 화물 처리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1시간 거리에 화성에 만약에 경기국제공항이 건설된다면 이것은 저는 굉장히 중복된 투자고 낭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요,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 관련해서 사회간접적인 무분별하게 투자가 되고 난개발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지자체에서 56개 항만을 경쟁적으로 개발하다가 망했어요. 여러분들 고베 대지진 1995년 아시죠? 그때 우리나라 부산항이 반사 이익을 얻은 게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따라서 일본이 부동산 버블과 함께 공항만 난개발로 인해서 국가가 개발이 또 성장이 30년째 멈춘 겁니다.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또한 청주국제공항이 재개장을 한다고 해요. 청주국제공항에요, 수도권 내륙선 철도가 또 계획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청주국제공항이 재개장되면서 철도까지 연결이 되면은 청주국제공항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인천공항이 있고 청주국제공항이 있으면 되는데 왜 가까운 거리에 화성에 경기국제공항이 건설될 필요가 있나요? 이것은 거의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국제공항의 건설 추진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하고 수원시에서 말이죠, 예비 타당성 조사도 적당히 하고 또 투명하지가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왜? 수원시 바로 옆에 있는 대학에다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얄팍한 용역 보고서 하나로 조 단위의 국제 사업을 시행하겠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성 타당성, 그렇죠? 이런 것도 부족하고 과잉 투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이나 공신력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경기도에서는요, 입법을 통해서 또 시민 토론회나 공청회 보고회를 통해서 경기국제공항의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우리 화성시와 제대로 된 논의나 협의도 없이 말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이 물류를 빙자해서 반도체 수출 선적을 빙자해서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얼토당토한 얘기입니다. 왜? 여객만으로는 국제공항 건설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걸 그들 스스로가 압니다. 그래서 물류를 끌어들인 거예요. 하지만 저는 물류를 끌어들인 게 더 큰 오류가 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류는 불과
전체 수출 물동량의 0.2%입니다. 거기에 반도체 물량은 0.05%인데 0.05%의 물동량을 나르기 위해서 국제공항이 추가로 건설된다. 옆에 인근에 청주국제공항이 재개항되고 인천공항이 캐파가 세계 3위고 앞으로 증설할 예정이 있는데 이건 아니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회간접자본의 무분별한 건설 때문에 우리 국민들 혈세가 마구 쓰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현 세대를 위해서 복지나 편의성을 위해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미래 세대, 우리 청춘 세대들의, 청년 세대들의 행복한 삶을 우리가 물려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빚을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공항, 항만,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무분별한 건설로 엄청난 환경 파괴를 목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물론 지자체 간 무분별한 경쟁으로 심지어 그런 사회간접자본이 인프라가 중복되거나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을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업자들한테 손실 보상금을 막대한, 그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난 20년간 무려 5조 이상을 호주 맥커리 자본 등에게 지불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국민 열세가 잘못 지출되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항만과 공항,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무분별하고 경쟁적인 투자, 개발, 운영은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런 사회간접자본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타당성과 경제성이 명확하게 명료하게 입증된 다음에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1년째 물류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경기도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공항만, 철도, 도로의 난개발, 경쟁적인 개발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줄 이런 생태 환경, 이런 자연 환경이 파괴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서 막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가뜩이나 위험한 수준에 있는 가계부채, 소상공인 부채, 기업 부채, 공기업 부채, 국계 부채, 우리는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IMF 외환 위기가 와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어려워진 우리 국가 재정, 국민 혈세를 이러한 경기국제공항이라는 말도 안 되는 타당성도 결여된 수요도 두리뭉실하게 만들어서 추진하려는 입법 행위, 그리고 경기도를 포함한 수원시의 이러한 추진 계획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